안녕하세요. 투자케어입니다. 오늘은 클레이튼의 새로운 소식과 전망을 봐볼 텐데요. 먼저 전체적인 시황부터 살펴보자면, 2022년 11월 암호화폐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FTX 사태 기억하시죠? 미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던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고객들이 그동안 묶였던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전망입니다. 그 당시에 FTX의 파산은 정말 큰 충격이었죠. 세계 3위 거래소로 특히나 국내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던 거래소라 저도 한때 이용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 그만큼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컸었고, 그런 대형 거래소가 파산을 한다니까 충격은 어마어마했었죠. 당시 FTX의 자회사 알라메다 리서치로 투자를 받았던 솔라나도 그 당시 덩달아 충격을 받아서 휘청을 거렸으니까, 파산으로 자금이 묶였던 분들은 정말 길고 긴 시간이었을 텐데 드디어 FTX에서 공식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거래소 이용 고객 포함 채권자들에게 파산 당시 예치금의 118%에서 142%를 되돌려주는 내용이 담긴 기업 회생 계획안을 미 델라웨어 파산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고, FTX는 자체적으로 보유했던 가상자산이 최근 급등하면서 고객들에게 돈을 나눠주고도 남을 만큼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전하면서, 법원이 회생 계획안을 받아들여 보상안이 확정이 되면 고객들은 청구 가치의 최대 142%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들은 청구일로부터 전액 지불될 때까지 미지급 부분에 대한 9% 수준의 이자를 받게 될 수 있을 전망으로, FTX는 확정 후 60일 이내 채권자들에게 자금을 돌려줄 계획입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파산 신청 시점의 달러와 현금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금 책정이 되기 때문에 최근 오른 차익에 대해선 반영을 안 한다. 즉 쉽게 말해 현재 1억이 됐건 10억이 됐건 파산 시점에, 그러니까 파산 시점에 1,000만 원이었다면 만약 그 1,000만 원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보상을 해준다는 건 파산한 기업이 믿었던 고객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무료로 운영하는 정보방 링크가 있으니까요.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실시간으로 정보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언제든 무료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 부담 없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이 끼칠 만한 세계 시황으로 미국 유력 대통령 후보 공화당 트럼프와 민주당 바이든의 암호화폐 발언이 극명하게 갈리는 내용입니다. 먼저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코앞인데 암호화폐 투자자들로부터의 지지를 포기한 건가 싶을 정도의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금융회사가 비트코인을 수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서 거부할 예정이라는데, 백악관에선 바이든 대통령은 허가받은 금융회사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수탁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법안은 금융업계의 디지털 자산 관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이미 미 하원에서 논의 중이었었는데,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으로, 따지면 암호화폐의 부정적인 입장임을 밝혔고, 반면에 트럼프는 재밌습니다. 정반대되는 스탠스예요. 9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워처그룹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진행한 지지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적대감을 멈추고 수용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상자산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가상자산을 좋아한다면 나에게 투표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고, 자신의 대선 후원금을 또 암호화폐로 받는다고도 말을 하면서 기존의 입장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요. 분명 기존에 트럼프는 당시 재임 기간 중에 가상자산에 대해 스캠에 불과하다, 마약 거래 등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는 등 굉장히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었는데, 이제는 정반대되는, 기존의 자기의 생각과 바이든의 입장과 정반대되는 스탠스를 취함으로써 암호화폐 시장 투자자들에게 기대감 내지는 호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얼마 전 카카오 클레이튼과 네이버 핀시아의 합병 소식으로 기대감을 한껏 부풀었었는데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소식을 살펴보자면 클레이튼과 핀시아의 신규 통합 가상자산 카이아가 발행을 앞둔 가운데 거래소 상장 심사를 둘러싸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기술을 가진 두 주요 블록체인이 통합한 전례가 없을 뿐더러 통합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는데, 카이아 발행을 한 달 앞둔 현재까지 재단과 거래소가 여전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 내지는 실망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클레이튼과 이제 핀시아 재단은 통합 가상자산 카이아의 상장 유지를 위해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이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기존에 상장돼 있던 클레이튼과 핀시아가 카이아로 변경되는 과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전례도 규정도 없이 이제 논의가 길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국내 원화 거래소들이 상장 심사 지침으로 참고하는 닥사 거래 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에도 통합 가상자산의 재심사 관련 규정이 없어 카이아에 대한 심사 여부는 전적으로 이제 각 거래소 자율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클레이튼과 핀시아가 이제 상장된 거래소들은 카이아 재심사와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어요. 두 가상자산이 모두 상장되어 있는 빗썸 관계자는 재심사와 관련해 재단과 소통하는 과정이라고 밝혔고, 닥사 역시 거래 지원과 관련한 결정은 각 거래소가 내규에 맞춰 결정하는 것이라며, 닥사 가이드라인의 상장 유지 재심사 관련 규정을 신설할지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정말 얼마 전에 클레이튼이 이제 핀시아와 합병을 하고 6월부터 새롭게 롱칭된다는 소식에 이제 다시 한번 클레이튼이 날개를 달겠구나. 어찌 보면 카카오와 네이버의 만남이니 이 시너지가 어떨지 정말 기대도 많이 됐고 응원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실망스러운 소식이 나오면서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 어떻게 이렇다 할 방향이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비트의 흐름이기 때문에 만약 비트가 현재 지지 반등이 나온 상황이지만 만약 하락을 한다면, 그러니까 비트가 1파 하락이 나왔고 2파 반등이 나왔고 3파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알트들은 현재 차트들이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고 강력한 지지 구간에서 근처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가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지금 현재 김프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같이 깨질 테고 저점이 갱신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매번 강조하지만 이 대장인 비트코인의 흐름과 비트 도미넌스의 방향 너무 높습니다. 비트 가격은 방어를 해주면서 비트 도미넌스는 빠지는 모습,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너무 좋겠고, 그 다음은 김프, 이 김치 프리미엄도 붙어주면서, 이 말인즉슨 국내 매수세가 붙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여야 하고, 이더리움 도미넌스와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해주는, 이 말인즉 알트에 이제 수급이 붙는다, 즉 매수세가 붙어주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전제하에 전체적인 세계 시장 상황과 중요한 거시 경제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를 들어 전쟁 리스크, 연준의 방향성, 다음 주에는 또 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치죠.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이 수치 결과 등등등 많은 부분을 고려해서 판단을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최신 이슈와 차트를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 보면서 상승 이유와 흐름을 보고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 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료 정보료가 필요 없으니까요, 부담없이 참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 고정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